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유현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소수의 나눗셈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수학책 56쪽에서 57쪽 펴주시고 수학 익힘책은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34쪽에서 35쪽을 해결하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을 누르고 바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계속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볼까요? 1, 직전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볼까요? 2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유형이냐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의 몫은 뭐 1점 몇, 2점 몇 이런 1보다 큰 자연수였, 1보다 큰 소수였지만 오늘은 1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몫이 0.1, 뭐 0.6, 뭐 이런 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몫이 1보다 작은 소수가 있을 때,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을 때 이러한 유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는 두세 가지 문제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런 똑같은 숫자의 문제 풀이 방법 답을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몫이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오는 그런 나눗셈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배우려고 계산 원리를 배우려고 이렇게 수업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교과서 56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학축전에서 지난번에는 뭐 첫 번째 시간은 분동 체험도 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용해 실험이었지만 오늘은 황토 염색 체험이라고 하네요. 황토 염색 체험. 근데 황토 염색 체험에 필요한 황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울에 다니까 황토가 1.32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황토 1.32g을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눌 때 한 모둠은 과연 황토가 몇 g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황토가 만약에 2kg, 4kg이면 자연수였다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종전까지 배웠던 나눗셈에서는 몫이 늘 1보다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봐도 1.32g이니까 우리가 두 모둠으로 나눈다고 보면 2kg일 때 두 모둠으로 나누면 1kg, 1kg 가지는데 2kg보다 작기 때문에 나누어서 했을 때 당연히 1kg보다 작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당연히 1.32kg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몇 모둠에 나누어줘야 되냐면 바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문제 정보가 여기 있었죠.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모둠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황토는 몇 g인지 구하는 식을 적어보라고 하네요. 나눗셈 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 나누기 2라는 모두 식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 지금 뭐 민서랑 채연이밖에 대답하지 않는데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식을 잘 세웠는지 대답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알 수가 있어요. 식을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됐네요. 1.32 나누기 2입니다. 네. 자, 모두 1.32 나누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나눗셈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뭐 분수의 나눗셈으로 이용해도 되고 자연수의 나눗셈 가져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수의 나눗셈 결과를 딱 도출했을 때 몫을 구했을 때 자리값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해서는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늘 어림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림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무엇일 것 같습니다. 또는 무엇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수학적인 논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림해 본 결과를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일 것 같습니다. 또는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좋아요. 서은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서은이 서은아 어림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1.32를 132로 바꾼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고 지금 선생님이 물은 거는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네. 민서 같은 경우는 반올림하면 올림하면 1.4인데 1.4가 2의 배수랑 굉장히 비슷한 꼴을 갖고 있으니까 한 0.7 정도 될 것 같고 그보다 좀 작을 것 같다. 준우 같은 경우는 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몫이 1보다 작을 것 같다. 기우는 어림하면은 2를 반으로 나누니까 0.5보다 좀 클 것 같다. 네. 재혁이는 한 1.3이니까 1.3은 계산 안 해봐도 되니까 한 0.6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림 잘 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친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거는 0.6 부근일 것 같고 1보다 작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5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림해 보면은 0.7보다 작고 0.6보다 큰 약간 구하진 않아봤지만 그 정도의 몫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풀었을 때 6이 나오거나 뭐 16이 나오거나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값이 나오면 여러분의 자리값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좋은 습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1보다 작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예상했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1.32를 2로 나누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면 무조건 1보다 작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같이 해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산하면 좋을지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했었고 지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답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방법이 적습니다. 그렇죠. 선이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좋아요. 1.32를 분수 100분의 132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예레미도 분수로 바꿔서 민서 세로셈을 해서 마지막에 자리값을 움직인다는 거 준우도 분수로 또 다른 친구는 어떤 방법 있나요? 정민이 130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기후도 자연수. 민서 kg g로 고친다.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1.32kg은 1320g입니다. 그죠? 1320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성이 분수로, 재혁이 분수로. 네, 그러면 대부분 예상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한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하고 몫을 100분의 1배 합니다. 세로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 방법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이런 유형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에 몫이 1보다 컸어요. 그때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편했어. 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자연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상황마다 모두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공이 132 나누기 200, 132 나누기 200은, 이거, 그렇네. 둘 다 100을 곱해갖고 아예 바꾸는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1.32는 분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소수 둘째 자리니까 분모가 100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32가 되겠고요. 역시 나누기 2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의 나눗셈에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기 때문에 요 나누는 부분을 분자 부분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역시나 100분의 132 나누기 2가 되고요. 132 나누기 계산 결과가 얼마냐면은 66이겠네요. 네, 그리고 100분의 66이고 100분의 66을 소수로 고치면 0.6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모둠에 줄 수 있는 형태는 0.66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몫이 1보다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림을 잘 해준다면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방법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다른 방법 하나 가져왔어요. 6.48 나누기 9입니다. 이거 어림 한번 해볼까요? 6.48 나누기 9. 당연히 6.48이 9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몫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0.7, 좋아요. 제 여기 왜 0.7이라고 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어림할 때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왜 1보다 작다라고 예상하는데 왜 그런지도 이유도 같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왜 1보다 작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작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누는 수가 9를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다면 9 나누기 9라면 몫은 당연히 1입니다. 그죠? 뭐 1 나누기 1도 1이고 같을 때는 1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는 같은 수의 1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나눔을 당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 6.3 정도 나누면은 한 9랑 7이랑 그런 곱셈식에서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보다 좀 클 것 같다. 민서가 예상을 했고, 정화 같은 경우는 6.5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화가 6.5 나누기 9는 0.72722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어린 방법이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6.5 나누기 9를 이미 계산해봤기 때문에 계산하기 전에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편한 방법을 어림하는 건데 정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제 나눗셈을 계산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방법은 좋은 어린 방법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보다 작다 뭐 계산하지 않고도 실제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림 방법이 좋은 어림이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9 곱하기 7, 뭐 9 곱하기 0.7이든 0.9 곱하기 7이든 6.3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린 방법까지는 조금 편한 어린 방법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정화같이 6.5 나누기 9를 0.722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 정도 계산할 노력이면은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림하는 거는 나눗셈을 하기 전에 어림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
자, 이것도 역시 분수의 나눗셈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8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분의 써볼게요. 100분의 648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9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648 나누기 9 나누면 얼마입니까? 72입니까? 648 나누기 9 72입니까? 그래서 100분의 72는 0.7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 방법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 우리가 648 나누기 9를 알고 있나요? 네, 이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72가 때문에 648에서 6.48까지 100분의 1배가 됐어요.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니까 목도 역시나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2의 100분의 1, 0.72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세로로 계산할 때는 일단 소수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648 나누기 9를 써주고요. 64에 9가 7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7번. 그래서 63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1이 남게 되고 옆에 있는 숫자가 하나 더 붙게 돼서 18, 18이 이고되고 18 안에는 9가 딱 2번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됐지만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소수점 위치를 확인한다면 이렇게 6.48에 있던 소수점이 요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 그대로 몫에도 올라가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몫은 0.72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바로 요렇게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이어도 역시 지난 시간 배웠던 대로 분수의 나눗셈 활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 활용해도 되고 분수의 나눗셈, 자연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세로셈, 그 다음에 소수점을 올려주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결과가 반드시 0. 아까 전에 배웠던 66, 그 다음에 0.72 이게 바로 다 모두 1보다 작은 소수인 몫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딱 봐도 나눌 때 6.48이 9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몫은 0.66, 0.72 같은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온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형성평가 문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수학책 56쪽과 57쪽 해결해 주시고 남은 시간 수학 익힘책 몇 쪽입니까? 36쪽과 37쪽 해결하고 완벽하게 원리를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나누어 떨어지는데 조금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얼마였습니까? 1.32 그래서 1.32 같은 경우는 1과 3과 2 이 세 가지 숫자가 모두 나누어지는 수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2.5 나누기 2거든요. 2.5 나누기 2 때문에 5를 2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소수점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배운 것만이라도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의 나눗셈 원리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계속 이어집니다.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법, 이 세 가지 방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녹화한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려놔서 각방 클래스룸에 계속 공유해 놓겠습니다. 어제 수업도 선생님이
편집해서 각방 클래스룸에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직 수업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수업도 끝난 게 아니고 수학 책이랑 수학 익힘책 계속 풀어주시고 선생님 채팅방에 좀 남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끄겠습니다.